할게요. 그래서 웨이브 펑션을 시간에 대해 미분하면 마이너스 I E 오버 H 바가 나오고 그 사이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I T 오버 H 사이가 나오는 거고 두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T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좀 더 제너럴하게는 어떤 포텐셜이 들어가겠죠. 1차원에서는 여기 x에 대한 함수.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이런 웨이브 펑션을 해로 가져야만 하는 이퀘이션을 우리가 구해냈고 그게 슈레딩거 이퀘이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인은 뭐 x와 시간에 대한 함수죠. 그냥 1차원 x라고 둘게요. 좀 더 제너럴하게는 x, y, z겠죠. 3차원에서는. 그래서 요거를 요게 키네틱 에너지 오퍼레이터고요. 요게 포텐셜 에너지 오퍼레이터인 거예요. 오퍼레이터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오퍼레이터가 좀 더 제너럴한 개념이죠. 어떤 포텐셜을 곱해주는 오퍼레이터가 V라는 오퍼레이터고 얘는 두 번 미분해주는 오퍼레이터죠. 네. 이렇게 해주면은 키네틱 에너지에 해당하는 점이 나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이 해밀토니안이라는 새로운 오퍼레이터로 정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역학 시간에 나중에 해밀턴 역학을 배우면은 그 해밀턴과 이 해밀턴이 같은 건데요. 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죠? 키네틱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더했다. 그러니까 토탈 에너지에 해당하는 오퍼레이터인 거예요. 네. 토탈 에너지에 대한 오퍼레이터랑 이게 여기서 얘기했지만은 그게 에너지잖아요. 이게 토탈 에너지잖아요. 그 얘기예요. 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조금 쉽게 풀게요. 이제 웨이브 펑션이 시간에 대해서도 바뀌고 공간에 대해서도 바뀌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나누자. 네. 시간에 대한 함수와 공간에 대한 함수의 곱수로 두자. 두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웨이브 펑션은 시간에 대해서도 함수이고 공간에 대해서도 함수인데 그 시간에 대한 함수와 공간에 대한 함수가 세퍼러블 이렇게 분리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풀게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풀리면 안 풀리면 이 과정이 틀린 거니까 이렇게 풀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문 시간에 다룰 거는 다 이렇게 분리가 될 수 있을 법한 문제들만 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텐셜이 시간에 따라 바뀐다든지 이런 건 생각 안 할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사실 수학적으로. 한번 보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은 왼쪽 함은 시간에 대한 편미분이니까 얘만 미분해서 나오겠죠? 그러면 UX는 그냥 나올 거고 이제 T에 대한 시간에 대한 정미분으로 바꿀 수 있죠. 왜냐면은 미분하는 대상의 배열이 시간밖에 없으니까 편미분이나 정미분이랑 같은 거고. 다음에 오른쪽은 이제
공간에 대한 미분만 있죠. 그리고 공간에 대한 분만 있으니까 오른쪽은 이제 공간에 대한 정미분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곱하기 시간에 대한 함수. 그죠?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쪽을 한번 이걸로 나눠보죠. 이걸로 나누면 왼쪽은 그리고 오른쪽은 x분의 1에 이게 그대로 보고 끝나죠. 그러면 왼쪽은 이제 오직 시간에 대한 함수고 오른쪽은 오직 공간에 대한 함수죠. 예. 오직 시간에 대한 함수와 오직 공간에 대한 함수가 같기 위해서는 어떨 수밖에 없죠? 이 둘이 그냥 컨스탄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걸 컨스탄트 2라고 그냥 쓸게요. 자, 이거 수학에서 많이 쓰이는 테크닉이죠. 변수를 한쪽으로 다 몰아넣고 변수를 저 한쪽으로 완전히 몰아넣어서 이쪽 변수와 저쪽 변수가 겹치지 않는 상황에서 같다라고 하면 얘는 뭐 그 x나 t에 대해서 디펜던스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당연하죠. 그래서 이걸 컨스탄트로 둘게요. 왜 굳이 2로 뒀느냐? 그건 나중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왼쪽 식은 식이 두 개가 나와요. 이거는 이거. 그래서 이를 틀면 그냥 접근해 주면 되죠. 그냥 얘가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서 그래서 자기를 한번 미분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려면 뭐 일단 익스포넨셜 함수겠죠. 어떤 컨스탄트 C가 붙을 거고요. 뭐 어떤 컨스탄트. 그죠? 저게 가장 제너럴한 식이죠. 1차 미분 방정식을 지금 푼 거예요. 미분 방정식을 그 캘큘러스 때 배우잖아요. 1학년 때 배워요. (1차) 미분 방정식이 어떻게 푸는지 배웠나요? 안 배웠어도 너무 오비어스해서 알죠. 두 번째는 2차 미분 방정식이죠. 그래서 시간에 대한 함수는 이 컨스탄트 2만 알면 그냥 답이 나온 겁니다. 답이 나왔어요. C를 모르지 않나요? C는 나중에 그 웨이브 펑션이 노멀라이제이션 돼야 된다는 조건. 그것 때문에 C가 결정이 될 거예요. 그건 걱정 안 해도 되고요.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뭔가 C 스퀘어가 뭐 얼마나 돼야 된다라는 조건이 나올 거기 때문에 C는 결정을 지금 안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식. U에 대한 2차 미분 방정식이죠. 요거는 이걸 알아야 풀죠. VX를 알아야 풉니다. 그래서 문제 VX가 주어지면 그러면 풀 수 있어요. 2차 미분 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2차 미분 방정식도 뭐 비슷하게 나오겠죠. 뭐 익스포넨셜의 뭐로 나오겠죠. 사인도 두 번 미분하면 사인 나오니까 뭐 사인이나 코사인 두 번 미분하면 코사인 나오니까 코사인이나 뭐 코사인과 코사인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되겠죠. 또는 익스포넨셜 i to the 뭐 x와 e to the 마이너스 x, ix의 어떤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나오겠죠. 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이쿠에이션으로 불러요. 슈레딩거 이쿠에이션. 얘는 타임이 없잖아요. 시간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필요 없고 뭐 아무런 정보가 안 나오죠. 그래서 이 식 자체가 타임에 대해서 인디펜던트하다는 뜻이에요.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이쿠에이션을 풀고 t에 대한 함수는 그냥 E라는 컨스턴트를 알면 그냥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풀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알고 있고 얘는 이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이쿠에이션을 풀면 알기 때문에 사이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사이가 어떤 식으로 생기는지를 예측할 수가 있고 그러면 다 된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이 포텐셜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클래시컬 미케닉스에서 포텐셜에 컨스턴트 밸류를 더하거나 빼줘도 이 피직스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죠. 포텐셜은 언제나 상대적인 값이 중요한 거지 절대적인 값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거를 수식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냐 하면 이렇게 설명을 하죠. 클래시컬 미케닉스에서는 결국 포텐셜이 하는 일은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포텐셜이 저쪽으로 떨어지는 x가 커질수록 포텐셜이 작아지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x 방향으로 힘을 받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 아직 안 배웠으려나? 이거는 일반 물때 다 다루죠. 그래서 포텐셜이 작은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얘가 계속 움직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걸 벡터로 쓰면 뭐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그걸 1차원에서 쓰면 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자, 이 상태에서 v 대신에 v에다가 v0라는 컨스턴트를 더한다고 보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 이제 새로운 f라는 힘을 한번 계산해 보면 정리도 해줄까? 정리도 할게요. 이거 그냥 이거잖아요. 똑같죠? 그러니까 포텐셜에다가 컨스턴트를 줘도 이 값이 바뀌지 않는다. 결국 힘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피직스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피지컬이 사실 미니풀한 거는 포텐셜의 절대값이 아니고 포텐셜의 그레디언트의 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거랑 비슷하게 그러면은 이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이쿠에이션에다가 포텐셜을 컨스탄트를 더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요 슈레딩거 이쿠에이션에다가 v 대신에 v 플러스 v 낫을 제로 낫이라고 하긴 하는데 를 넣어서 그러면은 뭐 오른쪽 값이 바뀌겠죠. 제너럴하게는 이 프라임이라고 바뀔 겁니다. 그럼 이거 뭐예요? 그냥 이거랑 비교를 하면은 이 프라임은 그 토탈 에너지는 V0만큼 올라간 거죠.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이 식을 이 타임 디펜던트 쉐어링 이퀘이션의 솔루션은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되니까 이것과
오겠죠. 그러니까 결국 포텐셜에다가 V0라는 오프셋을 더해준 결과 바뀌는 거라고는 여기서 보면은 E 프라임을 E 플러스 V 넛이라고 두면 이 U는 똑같은 form을 가지고 있죠. U는 똑같습니다. 바뀌는 게 없어요. 근데 T는 바뀌어요. T는 E 대신에 E 프라임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T가 바뀌는 거는 요 팩터, 요 E to the minus I V0 T over H bar 라는 팩터가 엑스트라로 붙어요. 붙지만 푸사이 앱솔루트 값은 바뀌지가 않죠. 왜냐면은 이건 앱솔루트 스퀘어 하면 없어지는 애니까. 물론 얘도 없어지지만. 그래서 괜찮다. 그래서 클래시컬 미케닉스에서 우리가 알았던 대로 포텐셜의 컨스턴트 밸류를 더한다고 물리가 안 바뀌는 것처럼 양자역학에서도 포텐셜의 컨스턴트 밸류를 더한다고 물리가 안 바뀝니다. 웨이브 펑션은 바뀌죠. 웨이브 펑션은 바뀌는데 웨이브 펑션의 앱솔루트 스퀘어는 안 바뀌어요. 앞에 웨이브 펑션에다가 뭘 앞에다가 곱해줘도 사이는 사이 앱솔루트 일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지컬하게 의미가 있는 값은 안 바뀌어요. 이걸 우리가 글로벌 페이지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듣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저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클래시컬 미케닉스에서 포텐셜 자체가 피지컬하게 미닝이 있다기보다 포텐셜의 그레디언트가 미닝이 있는 것처럼 양자역학에서도 푸사이 자체가 미닝이 있다는 것보다 푸사이 앱솔루트가 더 미닝이 있는 거죠. 물론 이 포텐셜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포텐셜의 그레디언트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푸사이에서도 푸사이가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푸사이가 x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는지 그때 얘기했지만 모멘텀에 해당하는 거였죠. 푸사이가 x에 대해서 미분되게 되면 모멘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푸사이가 x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는지, 예를 들어 푸사이가 x에 대해서 막 꿀렁꿀렁 하는 웨이브 펑션이다. 그러면 걔는 모멘텀이 큰 입자를 기술하는 웨이브 펑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는 다 푸사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앞쪽에 글로벌 페이지를 곱한다고 그 특징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를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시메트릭, 이게 이제 물리학자들이 좋아하는 그 시메트리예요. 시메트리라는 건 대칭성이잖아요. 대칭성이 뭘까? 대칭성이 뭐죠? 어떤 오브젝트에다가 어떤 오퍼레이션을 했는데 또 어떤 걸 가했는데 원래 상태와 같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거예요. 지금 어떤 거에다가 뭘 글로벌 페이지를 곱했는데 그 시스템에 변화가 없다. 이게 시메트리죠. 또는 클래시컬 미케닉스에서 그런 거 배우죠. X 좌표에 어떤 물체가 있어요. 운동하는 물체가 있는데 뭐 운동을 하든 안 하든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를 X 방향으로 델타 X만큼 옮겨놓고 보자. 또는 좌표를 마이너스 X 방향으로 델타 X만큼 움직이자. 좌표를 움직이든 이 물체 자체를 옮겨놓든 물리가 바뀌진 않죠. 그냥 그 관측자가 이렇게 옆으로 가도 움직이는 물체는 움직이고 있는 거고 여기 있어도 움직이는 있는 물체는 움직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트랜슬레이션에 대해서 이 피직스가 시메트릭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또는 내가 아무리 좌표를 트랜슬레이트를 해도 피직스는 바뀌지 않는다. 그걸 트랜슬레이션 시메트리라고 해요. 트랜슬레이션을 해도 물리가 안 바뀌니까. 이런 트랜슬레이션 시메트리가 있을 때는 모멘텀이 컨저브가 되는 거고, 타임 트랜슬레이션 시메트리가 있을 때는 에너지가 컨저브가 되는 거고, 로테이셔널 시메트리가 있을 때는 앵귤러 모멘텀이 컨저브가 되는 거고, 뭐 그런 거를 어디서 들어봤거나 앞으로 이제 배우실 건데, 이런 글로벌 페이지에 대해서 시메트리가 있을 경우에는
뭐가 컨저브가 되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 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얘기 안 할 거야. 답은 알려줄게요. 파티클의 넘버가 컨저브가 됩니다. 넘버라는 거는 사실은 이 앱솔루트 스퀘어에 해당하는 거죠. 입자가 몇 개가 있느냐. 입자의 개수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한 시메트리죠. 입자의 개수는 안 바뀐다. 그러니까 시간이 바뀌어도 공간이 바뀌어도 입자의 개수는 같다. 라는 시메트리를 얘기해주는 겁니다. 약간 물리적인 얘기를 좀 했고요. 이제 좀 수학으로 좀 돌아와서 우리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딱 보면은 2002분 방정식인데 너무나 다행인 거는 얘가 리니어 슈레딩거 이퀘이션이라는 겁니다. 리니어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줄게요. 그러니까 L이라는 오퍼레이터가 있는데 무슨 오퍼레이터인지는 모르는데 지금은 어떤 대상에다가 오퍼레이션을 해주는 거죠. 그게 F1 플러스 F2에 해주는 오퍼레이션이 F1에 해준 오퍼레이션의 결과 플러스 F2에 오퍼레이션을 해준 결과와 같다면 또 AND 어떤 상수 곱하기 펑션의 오퍼레이션을 해준 게 펑션에다가 오퍼레이션을 해준 상수 곱한 거는 같다. 이걸 만족하는 모든 L을 리니어 오퍼레이터라고 합니다. 또는 리니어 오퍼레이터는 이런 성질을 따르는 오퍼레이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행히 미분이라는 오퍼레이션은 리니어 오퍼레이터죠. A라는 펑션 플러스 B라는 펑션을 미분을 하는 거나 A 미분하고 B 미분한 다음에 더하는 거랑 똑같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에 대해 예를 들어서 O라는 오퍼레이션이 있는데 이게 뭘 해주는 거냐면 여기다가 X 스퀘어를 더해주는 오퍼레이션이다. 그럼 이건 리니어인가요? 아닌가요? 이 O라는 오퍼레이터는 리니어 오퍼레이터인가요? 아닌가요? 리니어 오퍼레이터다.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아니다. 난 리니어 오퍼레이터다. 네, 2명 맞았어요. 그죠? 네, 왜냐하면은 여기다 하면 F1 플러스 F2 플러스 X제곱이 되고 이걸 하면 X1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2 플러스 X제곱이니까 F1 플러스 F2 플러스 2X제곱이죠. 네, 뭐다. 이렇게 간단한 오퍼레이터도 난리니어 오퍼레이터가 되네. 저렇게 미분처럼 복잡한 개념도 쉬울 것 같은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되고 얘는 난리니어 오퍼레이터고 그렇습니다. 이게 막 난리니어 오퍼레이터라고 막 엄청나게 복잡한 함수여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것도 난리니어 오퍼레이터예요. 그리고 미분과 같은 것도 그리고 사인, 코사인 다 난리니어 오퍼레이터죠. 사인 x 플러스 y는 사인 x 플러스 사인 y가 아니죠. 고등학교 때 그렇게 풀면 선생님하고 요새는 안 맞지만 옛날에는 손바닥 맞죠. 지금은 안 맞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래서 이 오퍼레이터가 다 이 미분 오퍼레이터나 포텐셜 곱해주는 오퍼레이터, 포텐셜 오퍼레이터도 다 리니어 오퍼레이터입니다. 자, 이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다시 쓸게요. H라는 걸 우리가 정의를 했었잖아요. H라는 오퍼레이터. 오퍼레이터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설 쓰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안 쓸게요. 괜찮으니까. 결국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이거죠. 결국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쓰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에 H라는 오퍼레이션을 해주면 자기 함수가 도로 나오고 어떤 상수가 곱해지는 미분 방정식처럼 보이죠. 미분 방정식이죠. 미분 방정식인데 그런 꼴입니다. 한 번 미분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느냐, 2번 미분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느냐. 이게 대표적인 미분 방정식을 처음 배울 때 풀게 되는 문제인데
그런 문제예요. 슈레딩 방정식이라는 게. 그 기초적인 그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알면 사실 슈레딩거 이퀘이션 자체를 푸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풀면 돼요. 단지 이제 풀 때 그냥 손이 좀 아프냐, 아니면 컴퓨터가 없으면 컴퓨터로만 풀 수 있느냐 이런 거지. 사실 뭐 다 풀지. 그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거는 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하면은 손쉽게 잘 풀 수 있느냐를 배우는 것보다는 좀 더 물리에 집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 어떤 펑션의 오퍼레이션 했는데 자기 자신이 나오는 형태. 이런 형태에서 요 2를 우리가 아이겐 밸류라고 부르고요. 요 U를 아이겐 펑션 이라고 불러요. 이게 그러니까 선형 대수라고 불리우는 수학 분야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수학자의 고귀한 수학자분들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선형 대수 뭐 보이죠? 리니어 오퍼레이터에 대한 수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별게 아니고 리니어 오퍼레이터에 대한 수학인데 그 분야가 아예 하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제 그 딥한 수학이 있죠. 근데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응용 선형 대수라고 더 쉬운 선형 대수 수업이 있어요. 2학년 수업일 거예요. 예전에는 전공 필수였는데 아니지. 수학과는 전공 필수겠죠. 네, 요거를 들으면은 조금 더 쉬운 버전의 선형 대수를 배우실 수 있을 건데 저는 안 들었어요. 그래도 양력학 푸는데 전혀 문제가 없지만 들으면 도움이 됩니다. 될 거예요. 저는 수업을 듣진 않았고 수업이 겹쳐가지고 그냥 은영선형대수 그 책을 가지고 그냥 독학을 해봤는데 약간 느낌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당연한 걸 왜 계속 말하지? 한번 독학해보세요. 그것도 재밌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쉬운 거를 수학과에서 한단 말이야? 라고 처음엔 생각이 들겠지만 이제 점점 뒤로 갈수록 이게 지금 뭐지? 머리가 몽롱해지고 지금 뭘 위해서 이걸 배우고 있는 거지? 라는 질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독학의 단점이에요. 그건 이제 책에서 좋은 그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셨다면 그 방향성에 대해서 계속 리마인드를 해주면서 갈 테지만 책만 보면은 거기에 있는 수식들은 너무 당연한 수식들이에요. 복잡한 수식이 없어요. 그냥 이런 거예요. 이런 거고 뭐 이게 아이겐 펑션이다. 이게 아이겐 밸류다. 정의한다. 이런 것만 나와요. 그래서 문제를 풀고 싶은데 문제가 뭔지를 잘 모르겠는 그런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자, 이게 이제 고유예요. 아이겐이라는 게 고유라는 뜻이거든요. 자기 자신의 고유의 그 고유고요. 고유 함수, 고유수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 이제 수학에서 가장 제너럴하게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게 아이겐 에너지죠. 그 고유 값이라는 값이죠. 값이 happen to be 에너지면 그게 고유 에너지가 되는 거고요. 이 웨이브 펑션이 웨이브 펑션이면은 고유 하동 함수가 되겠죠.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동영상들을 듣고 좀 아니면은 이제 수업이 끝날 때쯤 그래서 저는 이론을 붙였구나라는 걸 느낄 수도 있겠죠. 자, 근데 리니어하기 때문에 좋은 게 U1 또 2라는 고유값을 가지는 고유 함수고 U2라는 다른 형태의 아이겐 펑션도 같은 고유값을 가진다. 라면 then
플러스 베타 U2는 당연히 알파 U1 플러스 베타 U2 됐죠? 네. 즉 U1과 U2가 같은 고유값을 가질 때 U1과 U2의 어떠한 리니어 컨비네이션도 같은 고유값을 가지는 고유 함수다. 네. 오비어스하죠. 그거예요. 그래서 웨이브 펑션 알파라는 웨이브 펑션과 베타라는 웨이브 펑션이 둘 다 그 솔루션이라면 그걸 리니어 컨비네이션도 언제나 솔루션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걸로 그 E2D IKX와 E2D 마이너스 IKX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가지고 웨이브 패킷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플레인 웨이브의 적절한 합을 이용해서 어떠한 펑션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 펑션이 언제나 솔루션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거를 수학적으로 조금 엄밀하게 쓴 건데 별로 엄밀해 보이진 않지만 네, 나름 엄밀하게 쓴 거예요. 자 그렇고요. 그래서 이 타임 인디펜던트 쉐딩 이퀘이션 한번 풀어보죠. 네. 그래서 x라는 공간에 0과 이 a라는 위치에 이런 포텐셜 장벽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포텐셜은 무한되고 여기서의 포텐셜은 0이다. 여기서도 무한되고. 즉 입자가 0과 a 사이에밖에 존재할 수 없는 박스죠. 이 박스를 넘어갈 수가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포텐셜을 무한대로 해놨기 때문에. 네. 그러면 Vx는 A는 양수라고 하자. 그러면 슈레딩 이퀘이션 여기 있죠? 이걸 풀면 됩니다. 이걸 풀면 되는데 이제 Vx가 무한대가 되면 어떻게 되죠? Ux는 0으로 가야 되죠. 그래야만 발산하지 않죠. 이것도 사실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얘기하면 좀 어려운데 U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Vx가 무한대로 가면 U는 0으로 가야 되죠. 왜요?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즉 이 x가 a보다 크고 0보다 작은 데서는 웨이브 펑션이 0입니다. x가 0으로 가요. 그래서 이 밖에는 존재할 수가 없고요. 이 안쪽은 식이 간단해지죠. 왜냐면 vx가 0이니까 두 번 미분한 게 뭐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V가 무한대로 갈 때 이게 피지컬리 미닝풀 하려면 에너지는 유한해야 되잖아요. 에너지가 유한해야 피지컬리 미닝풀 하거든요. 그건 어딘가요? 에너지가 무한인 거는 없나요? 에너지가 무한이라는 게 피지컬리 미닝풀한가? 미닝풀하지 않죠. 왜냐면 에너지는 무한이 아니니까. 맞는 과학이면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에너지는 유한해야 될 것 같으니까 무한하면은 그건 미닝풀하지 않고 그래서 피지컬리 미닝풀한 상황을 만들려면 얘가 유한이니까 얘는 무한이고 얘가 0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의미가 있는 어떤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포텐셜이 무한으로 갈 때는 웨이브 펑션은 0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의미가 있으려면 수학적으로는 뭐 모르겠어요. 뭐 다른 게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물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솔루션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박스 안에서는 포텐셜이 0이니까 포텐셜은 날아가고 그냥 요 에너지에 대한 2차 미분 방정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가 만약에 음수라면 그런 얘기를 해볼게요. 수학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수학적으로.
만약에 음수일 수 있다. 음수라면 얘가 음수잖아요. 그죠? 레스는 양수니까 뭐 레스는 당연히 양수. H바는 상수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음수가 되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카파 스퀘어로 정의를 할게요. 카파 스퀘어를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그러니까 이 음수인 값의 절대값, 그러니까 양수죠. 그걸 카파 스퀘어로 정의를 할게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카파 스퀘어가 되겠죠. 그러면 식은 두 번 미분한 게 카파입니다. K는 저는 이렇게 쓸 거고요. 카파는 이렇게 쓸게요. K 카파 다릅니다. 예. 카파라는 그릭 레터가 있어요. 알파, 베타, 감마 뭐 이렇게 카파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두 번 미분했을 때 K가 앞에 나오는 해 카파 X도 해고 카파 마이너스 카파 X도 해죠. 그러니까 이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가장 제너럴한 2차 미분 방정식의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이 식을 보면은 이게 x에 대해서 익스포넨셜한 함수는 이거고 마이너스 익스포넨셜한 함수는 뭐 이거니까 이 둘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면은 한번 보죠. 자, 이런 함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웨이브 펑션은 이 바운더리에서 컨티뉴어스 해야 되죠. 예. 왜? 그래야 피지컬이 미닝풀하니까. 그러니까 웨이브 펑션이 이렇게 있다 갑자기 해서 이렇게 됐다가 막 0으로 되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x = 0에서 그러면은 파티클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라고 하면 왼쪽 극한에서 들어올 때는 없고 오른쪽 극한에 들어올 때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딱 디스컨티뉴어스한 펑션이죠. 수학에서 이런 거 다르죠. 그래서 x에서 마이너스에서 접근할 때 플러스에서 접근할 때가 서로 값이 다를 때 이걸 디스컨티뉴어스 펑션이라고 하는데 디스컨티뉴어스한 웨이브 펑션은 피지컬리 미닝풀하지 않죠. 왜냐면 그런 상황은 있을 수 없으니까. 질문이 왜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거기서부터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x = 0라는 위치는 하나인데 상태가 두 가지가 가능할 수 없다라는 상식에 가까운 직관에 가까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운드리 컨디션이 있어요. x = 0일 때나 x = a일 때 이 펑션은 0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바운드리 컨디션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분 방정식을 푸는 거를 배우셨다면 바운드리 컨디션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뉴턴이안 메카닉스에서도 이거 풀잖아요. mx 스퀘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2차 미분 방정식이죠. 똑같죠. 이건 시간에 대한 2차 미분 방정식인데 이 2차 미분 방정식을 풀려면 바운드리 컨디션이 주어져야 완벽한 솔루션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x가 t에 대해서 0일 때 이니셜 포지션과 그다음에 t가 0일 때 이니셜 벨로시티를 알아야 정확한 펑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뉴턴 방정식이 말해주는 거는 시간에 대해서 x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지 그것뿐이죠. 그래서 초기 값이 애초에 어디서 시작했는지에 따라서 얘가 어떤 식으로 펑션이 자라날지는 얘가 어떻게 자라났는지를 알려주는 애고 얘는 애초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알려줘야 되는 그런 컨디션이 있어야만 풀 수 있습니다. 물론 뭐 t가 t0일 때나 하여튼 다른 시간일 때 주어져도 되는데 어쨌든 이런 거를 이제 이니셜 컨디션이 주어져야 x에 대한 시간의 함수를 x의 함수를 이제 구할 수 있다라는 거를 다뤘었을 텐데요. 언젠가 어디선가 그겁니다. 이게 바로 2차미분 방정식의 바운드리 컨디션을 준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x = 0, x = a에서 0이 돼야 된다는 구속 조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놓고 한번 봅시다. 그래서 얘는 뭐예요? 그냥 알파 플러스 베타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0이어야 된다는 얘기고 얘는
그래서 알파는 마이너스 베타인 거죠.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알파 이틀이 카파 A에 베타인데 베타가 마이너스 베타가 마이너스 알파라고 이미 알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알파 이틀이 마이너스 카파 A 이게 0이 돼야 된다. 이게 같으니까 이거랑 이거랑 같아야 된다. 근데 카파가 0이 아니니까 미안하게도 A가 0이 돼야 된다. 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러면 뭐예요 이게? A가 뭐였죠? 박스의 사이즈였죠. A가 0이어야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즉 박스가 없어야만 되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웨이브 펑션은 언제나 0인 상황이어야 돼요. 네, 이거는 문제의 가정을 벗어나죠. 즉 그래서 이는 0보다 작을 수 없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내면 됩니다. 나머지는 0보다 작을 수 없습니다. 왜? 피지컬리 미닝풀한 웨이브 펑션을 갖기 위해서는 A가 0이 돼야 되니까. 근데 걔는 문제의 가정을 벗어나니까 이 가정은 if 이거 0이라는 거는 틀린 가정이다. 네, 그래서 적기면 됩니다. 자, 이제 에너지가 이제 네거티브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는 했고요. 그러면 마음 편한 에너지가 양수일 때. 그러면 이제 요금을 K라는 걸 정의를 할게요. 이거 여전히 양수죠. K 스퀘어. 그러면 두 번 미분한 게 K 스퀘어 U다. 네. 그러면 이거 두 번 미분하면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는 사인 코사인이죠. 그래서 가장 제너럴한 솔루션은 B 코사인 KX죠. 그래서 바운드리 컨디션 생각해 보면 x 이퀄 0일 때 0이어야 되는데 그죠? 이것 때문에 여기서 x 이퀄 0면 얘는 0이 되고 B이죠. B는 0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x 이퀄 0일 때 웨이브 펑션이 0에서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서 사인과 코사인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에요. 코사인은 n 이퀄 x 이퀄 0에서 어떤 유한한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코사인이라는 함수는 여기 섞여 있을 수가 없고 사인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사인으로 시작해서 이게 뭐 사인으로 시작해서 뭐 이렇게 가겠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걔가 happen to be x equal a에서 딱 0에 맞아야만 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바운드리 컨디션은 x equal a에서 0이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얘가 a sin k a죠. 그래서 b는 0이니까 이제 날려버린 거고. 그래서 k a가 n 파이여야 된다. n은 1, 2, 3. 왜냐하면은 k가 k 스퀘어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그럼 K는 음수일 수도 있잖아. K가 음수일 수도 있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 나누죠. 네. 일단은 나누죠. 어떻게 되는지 보죠. K가 음수일 수도 있나? 일단은 K를 양수로 두고 진행을 한 다음에 K가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다 풀었어요? 지금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K가 1이면 어떤 상황? 그러니까 N이 1이면 어떤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N이 1이면 KA가 파이가 되는 거니까
요게 파이가 되는 거죠. x가 a일 때 ka가 파이가 되는 상황이니까 웨이브 펑션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n equal 2일 때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요. n equal 3일 때는 이렇게 해서 0으로 오는 거고, n equal 4일 때는 이렇게 해서 0으로 가는 거고, 그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n이 음수면 사실은 뭐냐 하면 웨이브 펑션이 이렇게 그려지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네.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k가 음수라면 사실은 a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돼요. 그래서 k가 음수를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그 음수를 밖으로 빼가지고 a를 음수로 보내고 k는 여전히 양수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는 어떤 값을 가져도 되잖아요. 앱솔루트 스퀘어만 같다면. 그래서 k를 그냥 양수만 생각해줘도 모든 상황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n을 1, 2, 3, 4만 생각할게요. 마이너스 1, 2, 3, 4는 어차피 1, 2, 3, 4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라고 그냥 얼버무리고 지금 넘어갈게요. 네. 자, 이렇게 되면 k가 뭐였어요? k 스퀘어가 EM2였으니까 얘를 잘 보면은 2는 EM분의 H바 K 스퀘어 그래서 EM A제곱분의 H바 스퀘어 파이 스퀘어 N 스퀘어 그리고 N은 1, 2, 3, 4 이렇게 됩니다. 네. 자, 여기서 알 수 있듯이 N이 음수가 돼도 N은 안 바뀌어요. 네. 얘기했지만 N이 음수가 되면은 그 앞쪽에 A의 음수가 붙는데 그럼 안 되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은 앞에 뭐 마이너스라는 거는 사실은 E to the I 파이죠. 그러니까 파이라는 글로벌 페이지를 곱한 것 뿐입니다. 그 웨이브 펑션 앞에. 그래서 물리가 바뀌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물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에너지가 안 바뀌죠. N 스퀘어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에너지는 어떤 특정한 값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n이라는 인덱스를 써 넣을게요. 네. 왜냐하면은 이 에너지는 이제 n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n이라는 인덱스를 써 넣을게요. 여러분들의 그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냥 써주는 것뿐입니다. 네. 그런 의미예요. 이게 무슨 그러니까 n이라는 인덱스를 가지고 변화하는 variable이라는 뜻이에요. 별 뜻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이런 파티클이 이런 인피니트 월로 가둬진 어떤 파이나이트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박스에 갇혀 있을 때 이 입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는 이런 값만 가질 수 있습니다. 다 양수예요. 이거 매스 알고 A 폭이고 H바 이거 E to the 10의 마이너스 34승 줄 세컨이고 그럼 상수고 N 1, 2, 3, 4 구할 수 있죠. 이게 줄의 에너지 단위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여기 보면은 n equal 0는 생각 안 했죠? n equal 0가 돼버리면 안 되죠? 안 되나? 잠깐만. n이 그러니까 ka가 0이라면 a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k가 0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네. k가 0이 돼버리면 뭐죠? 이게 다 0이죠. 그러니까 n이 0이라면 k가 0이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a가 0이 아니니까 k가 0이라면 웨이브 펑션이 0이죠. 즉 그냥 이게 솔루션이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예요? 입자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처음에 입자를 넣었을 때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결론이 입자가 없다 라는 결론이 나오면 이건 틀린 솔루션인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피지컬리 미닝풀하지 않은 솔루션이다. 그래서 n equal 0도 생각을 안 한 거고요. n이 음수일 때도 n이 양수일 때도 다 설명할 수 있으니까 생각 안 한 겁니다. 그래서 n을 1, 2, 3, 4로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중에 하나는 나중에 이어서 할 텐데요. 재밌는 거는 일단은 첫 번째 에너지가 특정 값만 가질 수 있다. 이걸 양자화 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컨티뉴할 수 없습니다. 클래시컬하게는 파티클을 그 박스 안에 넣어놨는데 에너지는 뭐 아무 값이나 가질 수 있죠. 그 모멘텀이 결정을 할 거니까. 2n분의 T제곱이 그냥 토탈 에너지잖아요.
플러스 V인데 이게 0이니까 그 모멘텀은 MV니까 이 안에서의 파티클의 속도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특정 값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사실은 컨티뉴어스하고 또 하나는 에너지가 0이 될 수 있어요. 멈춰 있으면 되죠. 네, 클래시컬하게는. 근데 얘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가장 작은 에너지가 이게 1일 때입니다. 이게 0이 되려면 n이 0이어야 되는데 n이 0이면 입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에너지가 0인 입자가 에너지가 0이라면 입자가 없다 라는 얘기는 에너지가 0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죠. 맞아요? 에너지가 0이기 위해서는 웨이브 펑션이 0이야. 에너지가 0이 되기 위해서는 n이 0이 돼야 되고 n이 0이 돼야 되면 k가 0이 돼야 되고 k가 0이 돼야 되면 k가 0이 돼야 되면 얘도 0이니까 얘가 웨이브 펑션이 0이다라는 얘기는 입자가 없다라는 얘기니까 에너지가 0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게 이제 클래시컬 미케닉스에서 예측하는 것과 굉장히 다른 모습이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모레 이어서 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